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애 하나 키우려면 기둥뿌리가 아니라 집 문서가 날아간다. 이거 농담 아니거든요. 특히 서울 강남이나 신도시 엄마들 사이에서는 월 교육비로 200만 원 정도 쓰는 건 그냥 기본 아니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곤 해요. 200만 원. 이거 평범한 직장인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거금을 매달 쓰면서도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느낄까요? 반갑습니다. 돈보다 귀한 당신의 시간을 지켜드리는 경제 스토리텔러 옆집 지갑이에요.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동시에 우리네 지갑을 가장 얇게 만드는 주범인 육아의 가성비와 그 이면의 공포 마케팅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단순히 학원비 줄이라는 뻔한 소리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토록 불안에 떨며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설계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이에게 쓰고 있는 그 수백만 원 중에서 진짜 아이를 위한 돈이 얼마인지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허공에 뿌리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 냉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단 20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아이의 진짜 행복을 동시에 지키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학원비 결제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기쁘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휴, 이번 달도 겨우 맞췄네. 그래도 안 보내면 우리 애 만나고 되겠지? 라는 그놈의 공포심 때문 아닌가요? 이게 바로 교육시장이 우리 부모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공포 마케팅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옆집 서은이가 이번에 1%만 들어간다는 유명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에 덜컥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 순간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갑자기 우리 애가 집에서 읽고 있는 동화책이 초라해 보이고 지금까지 내가 공들여 해준 노력이 다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 그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셔틀비에 교재비, 각종 활동비 다 합쳐서 한 달에 250만 원은 우습게 깨져요. 냉정하게 계산기로 두드려 볼까요?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아이가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런 식으로 달리면 학원비로만 3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면 나중에 아이 이름으로 서울 근교 아파트 갭 투자라도 해줄 수 있는 거금인데 우리는 왜 당장 효과도 안 보이는 발음 교정과 문제풀이에 이 전 재산을 베팅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아이의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면죄부를 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이나 비싼 학원을 보내줬으니까 나중에 우리 애가 잘 안 되더라도 내 탓은 아니야 라는 그 비겁하고도 슬픈 면죄부 말이죠. 이게 바로 에듀푸어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흔히들 하는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학원을 많이 보내고 돈을 많이 쓸수록 아이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과연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과잉 교육의 역설을 경고합니다. 부모가 억지로 등 떠밀어 시킨 공부는 이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결국 명문대학은 갈지 몰라도 막상 사회에 나오면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30살짜리 거대한 아이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사는 30대 후반 워킹맘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영 씨는 얼마 전 7살 아들 기범이를 데리고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갔어요. 학원 로비 분위기가 거의 대입 수능 시험장 같았대요. 옆에 앉은 엄마들은 아이패드로 단어를 복습시키고 있고 어떤 아이는 긴장해서 손톱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죠. 지영 씨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상담실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기범이는 지금 또래보다 기초가 너무 부족해요. 이대로 초등학교 가면 바로 영포자, 영어 포기자 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특강반부터 시작해서 보충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 씨의 머릿속에는 경보음이 울렸어요. 한 달 수강료와 특강비 합쳐서 250만 원. 남편 외벌이 월급 500만 원의 딱 절반이죠. 하지만 지영 씨는 그날 바로 결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실력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내가 안 해줘서 우리의 인생 망치면 어떡해 라는 그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의 비용이에요. 우리 지갑을 터는 건 학원 원장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감이라는 괴물이에요. 그럼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체크리스트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학원 결제하기 전에 딱 10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아이가 진짜 원해서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끄기 위한 소화기인가? 두 번째, 그 돈을 차라리 아이 이름의 주식 계좌에 넣었을 때 20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을지 계산해 보세요. 세 번째, 아이와 함께 보내는 공짜 시간의 질을 높이세요.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원어민의 발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웃어주는 부모의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갑을 여는 이유가 단지 공포 때문만일까요? 사실 더 깊은 곳에는 우리가 차마 외면하고 싶었던 보상 심리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환경이 안 돼서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최고로 만들어야 해 라는 그 마음 말이에요. 새벽 2시에 스마트폰 파란 불빛 아래에서 맘카페 게시글을 끊임없이 넘겨보는 엄마들의 마음, 저는 다 이해합니다. 누구네 애는 벌써 이 책을 읽네. 어디 유치원은 이런 캠프를 가네. 하는 소식들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한 함정에 빠져요. 바로 내 아이의 성적이 곧 나의 유능함이라는 착각이죠. 완벽주의 육아라는 감옥은 끝이 없는 마라톤과 같아요. 결승선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옆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가 뛰는 게 아니라 무거운 아이를 등에 업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 아이는 정작 자기가 왜 이 속도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흔들리고 있죠.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지독한 집착일까요? 이번엔 30 중반의 미니 씨 사례를 보죠. 미니 씨는 유모차 하나 고르는데 한 달을 썼어요. 가격은 250만 원. 남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미니 씨는 맘카페 댓글 1000개를 읽으며 확신을 가졌죠. 이 정도는 타야 우리 애의 기 안 죽고 핸들링이 좋아야 내 손목도 안 아파. 하지만 미니 씨의 진짜 속마음은 백화점에 갔을 때 명품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는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당당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250만 원은 유모차 값이 아니라 미니 씨의 자존감 회복 비용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 유모차를 사고 나서 미니 씨가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곧바로 500만 원짜리 전집 세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의 늪은 끝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SNS가 만든 갓생 육아의 폐해입니다. 인스타그램 속 아이들은 항상 웃고 있고 유기농 간식만 먹으며 유창하게 영어를 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아이는 떼쟁이가 되고 내가 차린 밥상은 초라해 보이죠. 부모의 자존감이 깎여나가면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날카로운 화살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탈출하려면 먼저 SNS 언팔로우부터 하세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타인의 연출된 일상을 보며 내 소중한 99%의 일상을 비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의 성취와 나의 자아를 분리하세요. 아이가 시험을 못 보고 유치원에서 적응을 못해도 그건 부모인 여러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이지 여러분의 성적표가 아니니까요.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육아를 해보세요. 비싼 교구 다 치우고 그냥 아이 눈 맞추고 뒹굴어 보세요. 그때 아이 눈에서 반짝이는 행복은 1000만 원짜리 과외로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진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2억 6천만 원 든다는 그 숫자 정말 무섭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을 위협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팅 도구일 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육아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여야 해요. 투자의 기본은 가성비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육아는 투입은 무한대인데 산출은 불확실한 도박이 되어버렸어요.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행복은 어느 지점까지만 비례합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오히려 반비례해요. 부모가 돈 벌러 나가느라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그 보상으로 학원을 보내는 순간 관계는 파괴됩니다. 대기업 다니는 40대 정은 씨는 매달 학원비 300만 원을 대느라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어요. 자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멋진 아빠라고 믿었죠.
하지만 딸의 일기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돈 버는 기계 같다. 아빠 얼굴 본 지 일주일이 넘었다. 나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아빠랑 자전거 타는 게 100배 더 좋은데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정은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대요. 자기는 딸을 위해 300만 원을 벌러 나갔는데 딸은 그 돈 때문에 아빠를 잃었다고 느꼈으니까요. 이게 바로 육아 가성비의 비극입니다. 그러니 이제 보여주기식 지출은 과감히 도려내세요.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지출은 0%의 가치도 없습니다. 대신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투자하세요. 아이의 유년기 정서는 한 번 놓치면 끝입니다. 돈을 써서 아이의 시간을 뺏지 말고 돈을 아껴서 부모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공부머리보다 경제관념을 직접 가르치세요. 학원 보낼 돈의 10%만 떼어서 아이와 함께 주식을 사보거나 저축을 해보는 경험이 아이의 미래를 100배는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0.72명이라는 저출산 시대입니다. 아이는 줄어드는데 육아 시장은 커지는 식스포켓, 텐포켓 현상은 우리를 집단적 광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내 아이를 상위 1% 골드키즈로 만들겠다는 경쟁은 결국 부모 등골만 휘게 하는 제로섬 게임일 뿐입니다. 공부만 잘하는 유리멘탈 아이로 키우지 마세요.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돈으로 치워주면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근육을 잃어버립니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간 성진 씨가 상사의 꾸지람 한 번에 사표를 던진 이유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실패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쏟아부은 5억 원의 교육비가 오히려 아이를 화초로 만든 셈이죠. 이제 결핍을 선물하세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용돈을 모아보게 하고 실패했을 때 스스로 일어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세요. 나중에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 경제적으로 단단하고 행복한 부모의 뒷모습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큰 심리적 안정감이자 최고의 교육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쓰는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아이의 미래가 아니라 부모의 불안 치료비였습니다. 이제 그만 불안의 경주에서 내려오세요. 오늘 당장 카드 명세서를 펴고 불안해서 보내는 학원 하나만 끊어보세요. 그 돈으로 아이와 맛있는 걸 먹으며 대화하고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공부해라는 말 대신 오늘 기분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가성비라는 건 결국 행복 대비 가격입니다. 육아의 가성비는 아이의 성적이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행복한 존재가 되었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육아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파산을 막는 사교육비 다이어트 실전편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당신의 경제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응원하는 옆집 지갑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